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조성훈 교수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마음치유, 잃어버린 나를 찾는 길이라는 수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에는 단국대학교, 대전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원광대학교 이렇게 5대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선가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인사를 한번 그래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한번 서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나의 길, 나의 삶에 대해 진솔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명상과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주제가 뭐였죠? 여러분 모르는 척하기 없기입니다. 지난 시간 주제는 함께 말해볼까요? 지난 시간의 주제는 바로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공부했죠. 그 핵심 키워드가 있는 그대로, 원래, 믿을 수 있을까, 허그무드라 이렇게 4가지였습니다. 있는 그대로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어깨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팔 돌려 어깨 풀기를 했었는데요. 기억에 나시나요? 한번 어깨를 풀면서 기억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중앙에서부터 어깨가 시작하는, 내가 움직이는 이 어깨는 가슴 중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어깨를 한번 천천히 크게 돌려보겠습니다. 한번 돌려보죠. 하나, 네, 또 한 번, 둘, 최대한 크게, 셋, 넷, 마지막입니다. 5. 네, 좋습니다. 이제는 반대쪽 어깨를 돌려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 몸 중심에서부터 이쪽 방향이 전체가 다 어깨라고 생각하고 돌려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마지막입니다. 천천히 크게 돌립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양쪽 5번씩 돌려봤는데요. 어깨가 좀 시원해지셨나요? 예, 있는 그대로의 어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몸의 움직임을 좀 더 조절해 보는 시간이었다면요. 다음 키워드는 원래라는 단어였습니다. 당신은,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입니다. 원래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가 스스로 이것을 믿을 때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나라는 존재를 안아주고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시간이었죠.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시간, 바로 허그무드라 명상을 했던 시간입니다. 다 기억이 나시나요? 예, 그럼 이번 강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느 분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수십 명의 사람이 명상 수행을 하는 곳, 명상센터라고 하죠. 그곳의 책임자였는데요.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 화가 나 있을 때는 그분께 요리를 맡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리에 화가 담겨서 안 좋은 기운이 식사하는 사람들께 전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솔직히 이 말을 들어보면은 화라는 것이 뭐 요리에 붙어서 옮겨진다고 이렇게 의문이 들고요.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분은 아무래도 요리를 대하는 마음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리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세심함이죠. 글로벌 OTT 서비스를 통해 2024년 9월 17일에 첫 공개된 흥미진진한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확한 제목은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입니다. 백수저 요리사 20명, 그리고 흑수저 요리사 80명, 총 100명의 쟁쟁한 요리사가 한자리에 모여 경쟁을 벌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이 2명인데요. 한 분은 요리 예능에서 그리고 골목상권 살리는 프로그램에서도 나와서 많이 알려졌죠. 요식업 사업의 경영자이기도 하고요. 주위에서 그분의 프랜차이즈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백종원 선생님입니다. 다른 한 분은 안성재 셰프입니다. 미쉐린 3스타 셰프이니 요리사로서 최고의 반열에 든 분입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분 한 분이 모두 요리의 진심인 전문가들입니다. 그럼 심사위원 중 한 명인 안성재 셰프는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분을 처음 만났기에 나름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이분은 최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서빙 직원들에게 발레를 배우도록 권유했다고 합니다. 서빙하는 직원이 로봇 같으면 손님이 불편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요리가 주방에서 만들어지는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예술 작품을 손님 앞까지 전달하는 분이 바로 서빙 직원입니다. 안성재 셰프는 요리를 잘 만들어서 셰프이기도 하겠지만 손님에게 전달되는 것까지를 전부 고려하는 이런 세밀한 세심함, 이분은 정말 요리의 진심인 분이구나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요리와 발레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안성재 셰프를 통해 발레라는 춤이 연결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에 남는 춤이 뭐가 있나요? 기억에 남는 춤. 한두 가지 포스트잇에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요? 생각나는 걸 그냥 바로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없음, 생각이 나지 않음 이렇게 적으셔도 좋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춤을 적으셨나요? 저는 어린 시절 로봇 춤을 보았을 때가 기억납니다. 사람이 로봇처럼 움직이는 게 얼마나 신기하던지요. 어떻게 몸을 저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참 신기하고 궁금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거를 배웠는데요. 잠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손바닥에 놓고요. 한 손을 송충이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송충이가 움직이는 것처럼. 송충이가 이렇게 움직이죠. 몸을 구부렸다가 펼치면서 송충이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법을 연습시킨 뒤에 손바닥 없이 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약간 그럴싸하지 않나요? 제가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예, 이렇게 춤을 살짝 맛을 봤었는데요. 또 하나 다른 좀 멋진 춤이랄까요? 기억에 남는 춤은 제자리에서 명상을 하듯 회전하는 춤입니다. 이렇게 그냥 홀 가운데에서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이 춤은 이슬람 신비주의인 수피즘에서 하는 춤인데요. 보통 세마춤이라고 많이들 불립니다. 왼발을 중심으로 두고 몸을 회전시키면서 오른발을 이용해서 몸을 돌리게 되는데요. 이 춤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인류 무형문화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댄스 챌린지가 다양하게 유행을 타고 있죠.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라탕으로 챌린지.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탕, 후루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에브리타임 위 터치 챌린지인가요? 그리고 슈퍼노바 챌린지, 슈팅 스타스 챌린지 등 다양한 챌린지 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이런 다양한 춤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 포스트잇에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 개를 적으셔도 좋습니다. 자, 어떤 춤을 적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보시면 팔각형이죠? 팔각형의 중심 배경이 빨간색이네요. 제가 미국에서 운전면허증 필기시험을 준비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 모양과 관련해서 다음처럼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The 땡땡 sign is the only octagon-shaped sign you see on the highway. 땡땡 표지판은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유일한 팔각형 표지판입니다. 이런 설명인데요. 빨간색 바탕의 유일한 팔각형 표지판. 또 다른 힌트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보는 순간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 표지판 혹시 주위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글자가 눈에 확 들어오죠. 그런데 이 표지판 아마도 여러분은 주위에서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북한에 있는 표지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은 멈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은 멈춤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갔었을 때 그 뉴욕 JFK 공항을 가는 중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자, 이 스탑 사인을 보면서 이거 수업 때 써먹어야겠다 하고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른 사진은요, 태국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태국에 이제 탐마삿 대학교가 있는데요. 그곳에 제가 이제 학술 발표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탐마삿 대학교에서는 3곳의 캠퍼스가 있는데 그중 제일 큰 캠퍼스가 랑싯 캠퍼스입니다. 대부분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기숙사가 아파트 단지처럼 크게 있었는데요. 그 인근을 걷다가 또 발견했습니다. 이거 수업 때 써먹어야겠다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은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곳을 보고 이거 봤던 곳인데 하는 친구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원광대학교 교내에 있는 스탑 사인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의 대부분 동일한 모습의 스탑 사인, 멈춤 표지판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두 다 팔각형 그리고 빨간색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글자는 다르더라도 다 같이 멈춤을 뜻하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은 뭐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은 멈춤이다. 멈춤은 우리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점점 보면 뭐라고 할까요? 밤도 낮처럼 바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낮이 없다고 하죠. 항상 낮과 같이 밝게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어느 철학자는 피로사회라고 표현했습니다. 피로사회,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이지만 그 자유의 이면에는
내가 내 스스로를 더 바쁘게 몰아가고 더 힘들게 만드는 사회라는 겁니다. 숨이 차면 한 번쯤 멈추면 안 될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우리에게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쩌면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며 쉬는 시간, 그런 시간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멈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아, 그때 멈출 수 있다면 진짜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아, 어제 왜 그랬을까? 하면서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멈췄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멈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입니다. 여러분 혹시 멈추고 싶은 게 있습니까? 요즘 살아가면서 이것을 멈추었으면 좋겠다. 그걸 한번 포스트잇에 적어보죠. 한 가지만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거, 그냥 불현듯이 생각나는 걸 그냥 툭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포스트잇에 적으셨죠? 그걸 한번 읽어보죠. 나는 이것을 멈추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쓰신 그것이 이 수업을 통해 또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는 노력 속에서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현재 명상과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저는 마음을 멈춘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때, 마음아, 지금 보이는 표지판처럼 마음아 개 섰거라 하고 멈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여기에서의 멈춤은 글자 그대로 정지, 스탑, 이런 뜻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잠시 멈추어 나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히 몸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심리적, 정서적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잠깐의 멈춤은 숨을 돌릴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필요합니다. 멈춤을 통해 우리는 잠시 현재를 직면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멈춤은 현재 순간에 대한 알아차림, present moment awareness, 현재 순간에 대한 알아차림을 제공합니다. 또한 멈춤은 기존의 리듬을 깨는 것이기도 합니다. 화가 났다 할 때요, 강력한 화의 리듬이 있죠. 그 리듬을 타면은 상대방에게 크게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때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면. 그렇게 화가 일어났을 때 그 리듬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때 그 리듬을 깨주는 것이 멈춤입니다. 이렇게 멈출 때 간격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간격이냐면요, 심리적 거리두기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요, 한자 지, 그칠지, 한자 지의 옛 모양입니다. 잘 보시면 어떤 모양을 닮았나요? 잘 보시면 발바닥을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 이런 명상도 있을까요? 바로 발바닥 명상입니다. 발바닥 명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니르베이싱 교수님이 개발한 명상법인데요. 이분은 국제학술전원 마인드풀리스의 초대 편집장님이기도 하고, 마음챙김 분야, 마인드풀리스, 이걸 마음챙김으로 번역하는데요. 마음챙김 이 분야의 여러 가지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정말 전문가이죠. 이분이 만든 프로그램에 발바닥 명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발가락을, 이렇게 발가락을 또 발바닥을 느껴보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발바닥을 통해 나쁜 기운이나 감정이 빠져나간다고 이렇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걸 실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이런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강의 외에도 다음번 강의들을 통해서 더 안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발바닥 명상이 실제로 뭐 어떤 효과가 있나요? 그럴 수 있는데요. 우선 굉장히 쉽죠. 발바닥에 대해서 의식을 두는 거니까요. 꼼지락꼼지락도 해보고 발바닥에 의식을 두는 것. 근데 이 쉬운 방법이 지체 장애를 가진, 특히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폭력성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주로 때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청소년들이 이 발바닥 명상을 일정 기간 제대로 배우고 났더니 폭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폭력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면 그때 발바닥을 꼼지락꼼지락 하거나 발바닥에 의식을 두는 것을 계속 연습한 결과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명상 프로그램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멈출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바로 그 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발바닥 명상도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실습하고 있는 명상이, 주로 실습하고 있는 명상이 뭐죠? 명상전은 몸풀기와 좌선, 시팅 메디테이션을 하고 있죠. 특히 좌선이 바로 그 비법입니다. 여러분 명상전은 몸풀기를 매회 실습하고 있고, 그때 이제 명상전은 몸풀기가 명상 즉 좌선을 잘하게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좌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좌선 자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통 이제 좌선을 지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 방법으로 지도할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명상을 지도하고 마음 공부를 지도하는 연구를 하다 보니 쉬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방법은요, 미국에서 개발된 겁니다. OM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먼저 개발된 건데요. 거기에 있던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이제 번역해서 이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역된 그 노래로 유아,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자,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잠시 이거를 놓고. 노래가 작은 새 호흡이라는 노래입니다. Body Breathing 이라는 노래입니다. 저도 하려니까 좀 어색합니다. 자, 율동도 있어요. 이렇게 율동, 이렇게 새가 날아가는 율동도 있거든요. 자, 율동이랑 제가 어색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작은 새 날아요 아주 높이, 나는 앉아요 나무처럼, 작은 새 날아요 하늘 위로, 이제는 내려와서 내 곁에 앉아요. 두 눈을 감고 날개를 접고요. 벨이 울리면 작은 새 잠을 재워요. 이렇게 종을 칩니다. 이렇게 하고 30초 또는 1분, 2분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익숙해지면 좀 더 긴 시간을 명상을 하고요. 작은 새를 재우는 명상이죠. 그 명상을 하고 명상하는 기간이 끝나면 이렇게 다시 부릅니다. 벨이 울리면 두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사랑을 날려봐요.
여기에서 작은 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새가 날아다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여기저기로 날아다닙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호흡 곁에 두는 겁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멈춤의 힘이 생깁니다. 아랫배에서 일어나는 호흡과 기운에 마음을 집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좌선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좌선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마치 작은 새가 다시 하늘로 날아가듯이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작은 새가 날아가듯이 떠오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나의 곁에 오게 해서 잠을 재우면 됩니다. 엄마가 아기를 재우듯이 내 마음이 호흡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유아에게도 통하는 명상의 비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배운 허그 무드라 있죠. 호흡에 마음이 머물러 있도록 하는 기법이 허그 무드라에도 사용됩니다. 특히 허그 무드라의 경우에 이렇게 안아주는, 나를 안아주며 내 호흡을 느끼고 있는 그대로 머물러 있었잖아요. 자기 전에 누운 채로 한 2분에서 3분 정도 편안한 허그 무드라 자세를 취한 후에 호흡을 알아차리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이것 역시 허그 무드라라는 방법을 통해 호흡을 알아차리는 명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명상 전후 몸풀기를 매일 하고 있다면 그것도 참 좋습니다. 낮 시간에 2, 3분 정도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호흡 알아차림을 하는 것 참 좋습니다. 또한 매일 짧은 시간이더라도 디지털 디톡스라고 하죠. 디지털 디톡스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잠시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 모든 디지털 기기와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어쩌면 지쳐있는 내 마음을 잠시 멈추고 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작은 새 호흡 그 노래를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이번 한 번 제가 더 불러드리면은 좌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완벽하게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색하지만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작은 새 날아요 아주 높이 나는 앉아요 나무처럼 작은 새 날아요 하늘 위로 이제는 내려와서 내 곁에 앉아요. 두 눈을 감고 날개를 접고요. 벨이 울리면 작은 새 잠을 재워요. 그리고 종소리가 땡 이렇게 나고요. 그리고 한 1, 2분 정도 그대로 내 호흡에 머물러 있다가 마무리로는 이렇게 하죠. 벨이 울리면 두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사랑을 날려봐요. 땡. 자, 이게 작은 새 호흡 노래였습니다. 자, 좌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죠. 이제 여러분들은 좌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마스터 하셨습니다. 자, 이제 수업 내용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오늘 수업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춤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의 수업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인생의 한 문장. 인생의 한 문장을 써보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을 받으면서 떠올랐던 생각들,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그 감정, 이 느낌, 그것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봅니다. 여러분이 쓴 한 문장이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이 배운 오늘의 핵심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글로
30초 동안 인생의 한 문장을 써봅니다.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마무리 하셨나요? 그럼 우리가 작성한 인생의 한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 좋습니다. 지금 이 한 문장에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는 한 문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준비하며 써본 인생의 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은 멈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은 멈춤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자해 명상을 하며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참여한 친구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나 역시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두 손을 모으고 자해 명상을 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사랑받기를.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사랑받기를. 그럼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